유통개발진흥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은데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류센터 유통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무슨 개발진흥지구요? 산업유통개발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 그리고 또 자, 요즘은 이 지구 단위 용도지구 있잖아요. 용도지구는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용도지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요즘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란 이야기. 그래서 예,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지 않은 내용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구 좀 폐지해 주시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내용을 대체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다음 기지산대 그죠? 기지산대 주민이 뭐 산다고요? 기지를 산대요. 주민이 기지산대. 자, 그다음에 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놈 하나 있어요. 용도구역 중에 개도시 수입하자 그럴 중에 좋은 용도구역이 뭘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인천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환영합니다. 그래야 돼요. 환영합니다. 예,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용도구역 중 겁나 좋은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이 이방권자에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모든 관리기 내용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기지산대. 누가 기지를 산다고요? 주민이 기지산대요. 기지산대 입. 주민이 제한할 수. 요즘 시험 트렌드는 뭉쳐있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리고 원래 협회에는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상황. 뭘 제한할 수 있다고요? 자꾸 중얼중얼 해보셔야 돼. 기지산대 입. 주민이 기지를 산대요. 입. 그죠? 기지산대 입.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한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까 관리계획도서 계획 설명서 첨부했잖아요. 그죠? 돈 들어갔어요. 근데 돈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노력도 해야 돼. 노력도. 제한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얼마 얻어야 되느냐? 제한할 동의 얼마 얻어야 되느냐? 자, 이 동의를 얻을 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이 동의 얼마 얻어야 되느냐? 이것도 시험에 최근 나왔었죠. 이런 거 나오면 땡큐 그래야죠. 기지산대입, 기산대입. 주민이 제한할 때 이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한할 때 동의 얻어서 제한해야 되는데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자, 기반 시설이죠. 요놈이 여러분 지역에 기반시설이 놓여지느냐 안 놓여지느냐 혐오시설이나 편의시설이냐 이해 관계가 겁나 충돌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하면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동의 얻을 때 그 안에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기지산. 자, 5분의 4. 나머지는 또 너무 편해요. 지산대 2분,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 지산대 2분 다 얼마라고요?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예,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동의 얻어서 제한하는지 그 부분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1번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4에 근데 살짝 여기다 뭐 하나 가지고 4분의 3 딱 이어줍니다. 자,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동의자는 크게 3개의 종류거든요. 자, 4분의 3은 없어요. 요놈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이상의 동의 얻는다. 자,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기지산대입 있죠. 자, 그 중에 우리 법에서는 여러분이 기지산대입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요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가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습니다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셔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해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얼마라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법이 딱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면적을 딱 정해줘 버렸어요.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왔죠. 1만 제곱미터, 3만 미만.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중 무슨 지역? 예,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그러니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은 지역이 보존 지역이지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그래서 면적과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그 전체 면적 중 방금 전에 면적은 1만 제곱미터 3만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은 이런 지역이 된다.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삐리리가 차지하는 지역은 50% 이상이어야 된다. 뭐가 차지하는 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이 세 개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얼마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 정도만 살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어요? 자, 1번, 2번, 3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 78번은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이런 돈도 들어가고 노력도 하고 해서 기지산대입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제한을 했잖아요. 돈도 들어갔고 노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동의서까지 얻었고 그죠? 그럼 제한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관권자는 이 제한의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는 것은 그건 가장 기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라 이게 나와요. 자, 주민이 제안을 했어요. 노력도 하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으면 주민은 매딜인의 이방권자는 매딜인의 반영 여부 통보하라고요. 45일 주민이 제안을 하면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라. 45일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45일에 통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제안을 하면. 그런데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한하면 45일 플러스 30일이에요. 45일 그리고 플러스 30일.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이 제한하면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맨 밑에 6번 비용 부담.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이반권자에게 이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반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누가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자가 되겠어요? 제한은 여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기반서 설치해달라든지 이런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해달라고 지정해줬다든지 그러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자죠. 그러면 그 수익자에게 이반과 결정에 드러난 비용의 전부터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수익이 발생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이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뭐 하게 할 수 있다고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시험에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어디 무서워서 제한하겠습니까? 제한 하나 해놓고 전부를 부담시킨다고 무섭잖아요. 그런 문장 나오고 틀리고 또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라고도 나온 적도 있고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비용 부담 가능.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2반에서 2반권자, 2반기준, 2반특례 있고 2반 제한이 있는데 2반 파트에서는 이 파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니까 2반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것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지만 오지선다 중에 꼭 들어오는 지문들이니까 2반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반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이거 지금 도로 놓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20m 도로 놓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반을 할 때 절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어떤 2반 절차가 필요하겠잖아요. 그죠? 뭐 기초조사도 해봐야 돼. 도로가 정말 놓여지는 것이 정말
적당한지, 그리고 또 도로가 놓여진다면 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위반 절차. 자, 그러면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위반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 계획 위반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위반은 머릿속에 이제 여기 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자, 위반 누가 한다고요? 6명에다가 또 누구 또 국장하고 도의사, 그래서 8명이죠. 그래서 설 정리하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위반한다. 위반권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6명에다가 국장과 도의사, 이게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위반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할 거 아니에요, 인천시장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도로 놓겠습니다. 위반할 거예요. 자, 우리 법에서는 위반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가야죠. 지금 도로가 놓여지는 게 정말 타당할까, 적당할까? 뭐 해야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기초조사, 인구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초조사. 우리 기초조사 어디서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웠죠?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 관리계획 위반할 때도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라.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 1번. 예, 관리계획 위반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실시해서 다만 경미한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지 않다. 근데 나중에 경미한사항 변경은 나중에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이따가 예, 절차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 미리 자, 요거 띄어서 할까요? 우리 인천시만 딱 그래서 해볼까요? 관리계획 위반할 때 예,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예, 인천시 당해 지역의 인구경제, 사회주택 제반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초조사 내용에 연원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기초조사 내용대 연원도 포함해. 오른쪽 81페이지.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냥 인구경제, 사회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만 조사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계획이 연홈이 여기에 놓여진다면 예,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 관리계획에 뭐 또 포함하라고요? 예,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된다. 그죠?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포함해라. 그리고 또 관리계획 위반할 때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나왔어요. 자, 뭐예요? 토지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도 포함해라. 그래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도 포함해야 됩니다. 자, 여기 2번, 3번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관리기관 이 기초조사를 실시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인 예,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토지 적성 평가, 이게 정말 2절에서 도로 놓여지는 게 최선이냐, 또 재취약성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모든 게 이게 원칙이지만 이것을 다 모든 관리 위반할 때 다 기초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 예외적으로 4번에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 나와요. 이 관리계획으로 위반한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법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면 기초조사도 생략할 수 있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이런 생략할 수 있는 생략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면 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절차에서요. 연원들이 생략할 수 있느냐. 자, 뒤에 보니까 82페이지, 83페이지 이런 생략 규정이 있죠. 그죠? 이 생략 규정. 자, 생략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일단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일단 쉬었다 하고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자, 인천시가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끝냈어. 이게 도로가 놓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기초조사를 딱 끝냈어요. 그러면 끝냈으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습니까? 안 들어봐야겠습니까? 도로 놓겠다라고 지금 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기초조사상으로는 여기가 도로가 놓여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당연히 들어봐야죠. 여러분 의견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 땅에 도로가 놓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에, 그죠? 또 여러분 사실은 저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설치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런 기초조사 끝낸 다음에는 이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주민의 의견 책지 오른쪽에 63페이지에 국정시도지사 시장 문서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당연하죠. 의견 들어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필수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여러분 사실은 저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거 다 기반시설이거든.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주민이 굉장히 반대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지들이 쑥삭쑥삭해서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관리기관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법원은 어떤 판결이 있냐면, 주민의 의견 청취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 행정 위반 절차잖아요. 근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하자도 취소가 있고 무효가 있는데, 중대 명백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권리구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서 이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꼭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고 주민 의견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생략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는 광역기본은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 절차 생략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광역기본은. 근데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생략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맨 밑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다 동그라미 쳐시고 기밀을 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방권자가 우리 인천시가 지금 이방권자잖아요. 이방권자가 판단해요? 아니면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 기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라고 장관이 요청하면,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누가 요청하면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장관이 요청할 때요. 요청하면 이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생략할 그 하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영의자는 경미한 사항, 경미에다 또 오셔시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인천시가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했는데, 여기다가 도로 놓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잖아요. 변경은 또 똑같이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뭐냐? 그래서 오른쪽 날개만 거기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날개에 거기 기출지문 있죠? 거기에 도시적 축소에다만 또 오셔주세요. 축소. 자, 우리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적이라고 그랬죠.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축소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변경은 경미하다. 그래서 축소에만 동그라미 주세요. 축소에만 동그라미 주시고,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축소. 도시적 축소에 따른 변경. 그러면 어떨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요청이 있다거나, 장관의 요청이 있다거나, 또는 도시적 축소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 자, 거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인천시 기본계획, 인천시 장기 발전 방해하지 않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분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놈은 관리계획이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예,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의견 청취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과 그리고 공람, 다른 말로 열람입니다.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공청회가 뭡니까, 여러분? 공청회가? 우리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기공지수, 공청회였거든요, 공청회. 그럼 공청회장 가면 어때요? 자, 몇월 며칠 날 인천시청 대의실에서 이 안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할 겁니다라고 공청회 신문에 공고하잖아요. 공고해서 이제 공청회장 갔어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 갔어요. 가면 전문가들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앉아 있죠. 근데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재자가 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면 전문가가 뭐라고 하면서 뭐 설득력 있니 어찌저찌 해. 근데 여러분이 딱 듣고 나서 또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의견 제시하잖아요. 의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손 들고 하죠. 손 들면 마이크 갖다 주죠. 공청회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두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구속적 계획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청취. 그래서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은 공청회 개최했잖아요.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람은 뭐예요? 열어서 봐라. 열어서 보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열어서 보고 서면으로 의견 제시해라. 그러면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었지만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열어서 보고 의견이 있으면 그 열어서 볼 수 있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천시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 열어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줘야 내가 뭐 거기서 가서 이렇게 열어서 보고 뭐 열어서 보든지 뒤집어서 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열람을 공고해라 그래요. 자, 공고. 어디다 공고하라고요? 공고는 그 지역을 넣었네. 거기에 볼까요? 공고는 그 지역을 주된 부업자란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그 지역을 주된 부업자란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을 주된 부업자라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신문에 동서남북 사랑방 번영로 이런 거 말고 경제 일간 신문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서울신문 이런 일간 한겨레 뭐 이런 일간 신문 있잖아요. 이제 일면에는 없는데 2면, 3면 하단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보신 분들 아마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천시가 이런 내용을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신문에 2면, 3면에 도시관리 이게 인천시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겠죠. 도시관리계획안 공고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이 공고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계획안 공고 그래서 첫 번째 어디가 지금 3m 도로인데 여기를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해요. 또 어느 지역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설정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있잖아요. 혐오시설 기반시설이에요. 이거 공고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느 지역이 지금 현재 녹지지역인데 용도지역 녹지지역인데 그 지역을 주거적으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게 다 관리계획 내용이거든요. 신문에 이렇게 공고되는데 보셨어요? 우리 법에서 그 지역을 주된 부업자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또 인천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공고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 이런 거 보셨어? 안 봤죠? 안 봤죠? 왜 안 봤어요? 아 관심이 없어서 예 그래요. 뭐 그 신문을 안 본다는 소리는 안 하네. 예, 요즘은 신문 안 보잖아요. 거의 뭐 인터넷으로 보고 그러지. 근데 또 보시더라도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실제 이렇게 공고해요. 우리 법에서 하라고 그랬거든.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역을 주된 부업조란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왜 법에서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런 게 보시게 되면 유심히 그 신문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되고요. 공고되고 그 밑에 쭉 나오면 상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에 매월 며칠부터 매월 며칠까지 관계 서류를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열어서 볼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됐어. 매월 며칠부터 매월 며칠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관계 서류를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고해줘요. 그런데 그 매월 며칠부터 매월 며칠까지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람 기간이잖아요.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열어서 볼 수 있는 기간을 제가 본 그 많은 신문들에서는 대부분은 다 매들이냐면 14일이라는 얘기. 14일. 왜?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있거든. 그러면 14일 이상이면 14일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14일, 기본이 열람은 기본이 14일이라는 얘기예요. 14일. 매들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고 14일 이상 열어서 본다는 거예요. 14일 이상. 그러면 매월 며칠부터 매월 며칠까지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람 기간 명시해요. 그러면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 제시하는 얘기예요. 그 여기 기간 어떻게? 서면으로. 왜 우리 집입니까? 옆집 되지 뭐 그러면서 막 서면으로 의견 제시해. 이 열어서 볼 수 있는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시해요. 그러면 의견이 제시되면 이제 저기 의견 제시했으니까 이걸 반영할 것이 여기서도 통보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주민이 제안하면 반영 여부 통보는 45일이었죠? 45일이었잖아요. 주민이 제안하면 여러분 제안했으면 이거 여러분 제안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인천시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의견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계획 위반 시 의견 제시하면 이때는 열람이 아까 14일이었죠? 이 기간에 의견 제시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의견이 제시되면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위반권자는 몇 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냐면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해요. 이게 또 이제 헷갈리네. 아까 여러분이 기지산대입 제한하면 45일에 반영 통보. 관리기 위반 시 의견 제시하면 몇 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한다고요? 60일. 자, 그 내용이 84페이지. 자, 84페이지 동글뱅이 1번의 공고열람.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말 나오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 의견 있는 사람은 그 열람 기간에 의견 제출한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반영 결과 통보라는 말 나옵니까? 매들이네요. 60일 내 반영 여부 통보한다.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제안했어, 제안하면 아까 기지사님 제안하면 매들이고 45일. 관리기 위반해서 여러분 의견 제시, 위반에 대한 의견 제시했어. 그럼 매들력 60일.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오른쪽에 4번. 요 내용도 참 잘 나옵니다. 자,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죠? 이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뭘로 정하라고요? 조례로 정해라. 조례.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4번.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기준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준 나오면 앞에서 기준 나오면 국작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아니라 이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니들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기준은요? 이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기준 나오면 국장이 했는데 여기서 또 국장 걸면 안 되고 광역기본관리기기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만 이 관리기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주민 의견 청취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견 청취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하죠.